여러분, 금리 인상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8월에도 이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10월쯤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8월에 전격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고성번 금융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핵심 단어는 그거예요. 금융불균형.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돈 결의한 것 아니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또 고성번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세 사람이 가계부채를 때려잡자 하는 돈 결의를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언제 될 거냐? 11월에 된다는 거예요. 11월에. 지금 고성번 금융위원장이 되자마자 금감원장 만나죠. 이주열 총재 만나죠. 다음 주에는요. 이 금융지주회사들의 CEO를 다 만난다고 합니다. CEO를, 최고경제자를 다 만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은요. 이주열 총재 만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주요 금융그룹의 최고경제자를 만나면 대출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8월에 0.25%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요 인물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들으면 이게 10월에 인상할 거냐 11월에 인상할 거냐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연내 인상 또 한다는 이야기지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발을 뗐다. 첫 발을 뗐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을 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고성범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인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인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또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요. 그래요.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의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불균형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불균형이 도대체 뭘까? 금융불균형이라는 건 금융이 불균형된다. 한쪽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쪽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 한쪽에 쏠림 현상이 어디에 심합니까?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한쪽에 쏠림이 부동산의 쏠림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쏠림이 심각하다. 아직까지 주식에 대한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데 집값에 대해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고점이다. 떨어진다. 2, 3년 후에는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금융불균형의 원흉은 집값이었다.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금융불균형의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1805조 9천억 원이니까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그럼 가계부채를 어디 썼느냐잖아요. 가계부채를 B2에도 많이 했거든요. 가계부채가. 그런데 B2는
제껴두고 사실상 부동산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명분으로 자꾸 물가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은 어부지리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부지리로 끌고 간다. 물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사실은 밥상 물가 같은 경우는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두 자릿수씩 퍽퍽 올라가거든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5개월째 지금 2% 유지를 하고 있고 8월에는 2.6%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8월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어부지리로 끌고 간다.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은 이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리 올리면 물가 떨어진다고 보니까. 왜? 시중에 있는 통화량 가져오니까. 이거는 여러분 영국계 바클레이즈 여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국이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버클레이즈가.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느냐고요. 소비자 물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재난지원금 34조 9천억 원 풀고 각 기업마다 금리 인상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여기다 토지보상금에 지금 현금이 나올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한다고 금리 올리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부동산 잡자예요. 부동산 잡자. 저는 그렇게 이미 해석했어요. 이미.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도 지금 8월에 보세요. 8월에 금리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9월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9월에도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택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 또 올립니다. 또 올립니다. 또 충격적으로 10월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10월에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9월에 대출 만기 연장 끝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게 금리를 0.25% 올렸으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고. 시장에서 만약에 0.25% 올린데 집값이 또 떨어지는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를 본다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1%대가 되는 거죠. 1%대가. 그만큼 금리 인상은 굉장히 더 빨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요. 무조건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대출금리 인상될 거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다.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 서민계층 여기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거든요. 바닥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닥이 완전히 붕괴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가 좋다 하지만 바닥은 지금 완전히 지옥 같거든요. 지옥.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지금 자영업자나 서민계층에게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기도 해요. 요소기도 해요. 그렇지만 금리를 지금 안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